워낙에 혼란스러운 정세이다 보니까 뭐 이란 전쟁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베네수엘라도 있고 그린란드 뭐 이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이 상반기를 보내다 보니까 쿠바 얘기가 나오고 막 미국이 쳐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좀 지쳐가지고 잘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쿠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쿠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혁규님이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혁규라고 하고요. 바쁜 백수로 바쁜 백수. 네, 바쁜 백수로 살고 있고 바쁜 백수로 살고 있고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연구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현장에 관련된 활동들을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청계천의 일대에 관련된 것들을 좀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부평에 있는 GM 공장, 이제 한국 GM 지부랑 함께 이제 같이 공장을 조사하고 관련된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모터타임즈 잘 되게 하고 있는 일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모터타임즈. 네, 맞죠? 맞습니다. 모터타임즈. 전시 너무 잘 봤었는데 네. 거기에 우리 가가지고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영상도 열심히 찍고 했는데 영상을 못 내보내가지고 그게 참 아쉽네요. 아쉽긴 했지만 슬프네요. 그래도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았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유튜브에 못 올려도. 그 유튜브를 공개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지금 그러니까 저희 내부 도록이 먼저 나오면은 아 그 문제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부에서 정리된 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오. 이제 외부에서 먼저 나오게 되면은 오. 이제 그 순서 때문에 해서 그럼 가능성을 타진 될 수도 있다. 네, 될 수도 있다. 아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공들여 찍고 편집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또 살려보는 방법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자가 혁기님이 사온 건데 쿠바에서 맞죠? 네, 맞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우리 근데 다 가슴에 별 하나는 품고 있잖아요. 저는 그쵸. 별이 있어. 얼마예요? 저거 한국 돈으로 하면 1,5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앞에 별이 있는 게 있고 앞에 그 쿠바 국기 지금 옆에 있는 쿠바 국기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체 게바라가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베레모 같은 경우는 뒤집을 수 있어서 베레모도 혹시- 샀어요? 네, 베레모도 집에 있어요. 네. 그러면 멋있겠다. 네, 근데 베레모가 이게 한국인 머리에 맞지 않게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요? 좀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지? 쿠바 사람들 머리통 크지 뭐 않나? 이거 작지 않아요? 작은 편이죠. 동양인들보다 작은 작아요. 편이에요? 네, 동양인들만 작은 편이죠. 근데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제가 이거 쓰면 약간 뭐 카스트로나 체게바라를 생각하면서 쓰고 거울을 봤는데 되게 부패한 공산당 관료같이 돼가지고 제가 쓰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까지 끼면은 그러니까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거를 사온 곳이 쿠바이시잖아요. 네. 쿠바 언제 가셨던 거죠? 저 쿠바는 2025년 작년 12월 30날 출국해서 한국에는 2026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20 며칠인데 아무튼 그 정도에 들어와서 거의 3주 한 달. 정도. 네, 3주 넘게. 3주 정도 있다 되게 오래 왔습니다. 갔다 왔네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용 때문에 출발할 때 3주로 찢었는데 가서는 이거를 좀 더 이게 최장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여행 비자가 90일이라서 90일 채우고 올까? 이런 생각을 이제 안에서는 하다가 너무 좋아서. 좋기도 하고 이제 좋은 게 이제 여러 가지 임무로 좋은 거일 텐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90일 정도 있다 올까 했는데 제가 플랫폼식 원고도 거기서 밀리고 다른 원고도 많이 밀리고 막 이러면서 일단은 한국에 돌아와서 좀 일들을 처리하고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다시 가려고 원래는 이제 3주 있다가 이제 돌아올 때 돈이랑 계산을 다 해가지고 여행 비자도 90일인데 최장 2번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90일, 90일, 90일 이렇게 하면 180일이래. 270일. 270일이잖아요. 와. 그래서 270일을 머물 생각으로 처음엔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저 돌아오고 나서 이제 비행기 끊기고 막 이제 이 지금은? 문제들 막 발생을 하면서 원래 다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한 2, 3주만 준비하고 다시 가려고 했다가 그냥 여행은 아니죠. 그 약간 뭐 다른 목표?
목표도 있고 다른 목표가 있었죠. 쿠바 인민 해방을 위해서 이제 쿠바 인민 해방을 위해서 제가 270일이나 270일이라도 이제 좀 해볼까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못 가요 그러면? 갈 수 지금 있어요. 상황에서? 갈 수 수는 있는데 이제 비행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저 갈 때만 해도 왕복으로 치면은 에어차이나가 제일 싼데 에어차이나로 가면 이제 130에서 한 180 사이로 이제 가거든요. 얼마 안 왕복으로. 되네요. 네, 생각보다 에어차이나라면 중국 그쵸. 북경 찍고 그리고 마드리드 찍고 그 다음에 마드리드를 찍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하바나로 비행기로? 들어갔고. 갈아타는 건 아니고 같은 비행기로? 네. 기름 한 번 넣고 이렇게 네. 가는 거고. 가는 것만 끊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란 전쟁 나고 뭐 그때 이렇게 모르니까. 월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보면은 사실 또 그건 너무 좀 불안정하니까. 네, 너무 불안정 무모한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럼 혁명가는 아니네요. 그렇죠. 현명한 그런 와중에도 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지지자, 머리도 지지자. 네, 오늘 머리도 이렇게 체계바르죠. LS도 개발아처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쿠바에 다녀온 꽤 오래 다녀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기도 한 것 같고 아직 많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여행객으로는 근데 이제 휴양지나 이런 데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캐리어 들고 좀 괜히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되게 그런 걸로 그러고 외화벌이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한국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카요코코나 뭐 바라데로나 이런 좀 좋은 인클루시브 호텔들이 있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무한정 할 수 있고 뭐 안에 풀장도 있고 되게 좋은 데 있는데 이제 그런 데들에 놀러 가시는 분들 약간 좀 휴양 있고, 느낌으로. 휴양 가시는 느낌으로 분들.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누구지? 응팔에 나왔던 남자애 누구죠? 류준열. 류준열. 그분이랑 그 친구분들. 류준열은 누가 간 거였지? 그 예능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류준열 맞아. 네 명인가 같이 이재훈. 가자. 이재훈. 네. 맞아. 네. 둘이 나오는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게다가 쿠바에 여행 간 있는 거죠. 네. 히론이라고 하는 밑쪽에 있는 그런 서퍼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양지가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갔다 온 이후로 또 한국에서도 그쪽으로 또 이제 서퍼나 뭐 언론을 타가지고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가긴 하나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진 않지만 워낙 멀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한국인들 그렇게 좀 오시는 분들 좀 있고 근데 이제 혼자 오거나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수교를 재작년에 네. 맺었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 이게 뭐 가는 게 편해졌어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아요. 가는 게 편해진 거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대신 이제 갔을 때 이제 좀 더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좀 위험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래도 대사관이 통과하고 뭔가 대사관이 좀 더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한 쿠바 대사관 있잖아요. 그 민주노총 분이 위원장이랑 만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엄청 열심히 위원장도 하시더라고요. 만나고 되게 열심히 뭐 활동하던데 그 뭐 노동당 그 대표 등도 맞아요. 만나고 정의당이랑도 만나고 무슨 어떤 맥락이 국제전략센터인가? 국제전략센터도 거기랑도 같이 교류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활발하게 한국의 그 시민사회들이랑 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좀 쑥겨 맺고 달라진 게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게 왜냐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좀 더 쿠바 문화를 알리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 것 같고 뭐 인터뷰나 뭐 한겨레 인터뷰도 하고 뭐 경향신문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왕성하게.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국제의 문제에 있어서의 쿠바의 입장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국에 전달하거나 하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제가 쿠바에 대해 아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학 가면은 다 책임아를 평전 다 읽고 그렇잖아요. 책임 평전 무조건 뭐 필독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책임 평전 읽으면서 책임아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그 류준열 이재훈 나온 그 예능 그걸 보면서 재수없네? 약간 소비하네? 약간 이런 저 느낌을 소비하네? 낭만적인 어떤 느낌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체계바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했어요. 아니면은 그 전에 박보검, 송혜교 나왔던 드라마. 드라마 그거 뭐였죠? 제목 뭐였죠? 그거? 네 글자였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친이라는 네 게 글자. 기억나. 네 남자친구. 글자. 16부작 TV 2018년에서 19년까지 TV에서 방영된 16부작 수목 드라마.
네, 그거 보다 말았는데 말레콘 그거 해변 좋아하시는 나오는 분들 걸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들었어요. 저도. 아니면 그 전에는 좀 쿠바가 어떻게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래서 무슨 도시 생태 농업, 맞아요. 그런 걸로. 쿠바에서의 뭐 재생에너지 무슨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게 이제 네. 그 방문한 곳들이에요? 네, 방문한 곳들인데요. 뭐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녔네요. 네, 이제 원래 처음 갔을 때의 계획은 네. 일들도 좀 많이 바빴었고 이래서 네. 한 2주 정도는 쿠바 곳곳을 좀 돌아다니고 2주 정도는 좀 한 곳에서 좀 오랫동안 쉬자 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3주를 줄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막상 아바나 딱 내리니까 어디에 한 번 쉬고 싶진 않다. 그냥 모든 곳을 좀 곳곳 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가 아바나예요 지금. 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엄청 가깝잖아요 네, 마이애미랑. 엄청 네. 가깝네요. 스카페이스가 이제 마이애미로 영화 이제 스카페이스? 네, 영화 스카페이스가 이제 알파치노가 네. 쿠바에서 수감됐던 사람들이 이제 열로 넘어가거나 혹은 망명자들이 열로 갈 때 이제 같이 가서 어떻게 마이애미에서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범죄 조직단의 이제 그 수장이 되고 막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스카페이스인데 아무튼 네, 그렇죠 마이애미. 아,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기 쿠바 왔다가 칸쿤에 같이 아, 칸쿤이 저기구나. 예, 음. 놀러 가거나 해요. 이게 여기도 이제 아, 바로. 비싼 휴양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많이 가. 아, 휴양하러 신혼여행 오시는 많이 유카탄, 멕시코 유카탄 반도가 저기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제가 무슨 여기 듣기에 쿠바에 치아파스 그 있고. 네. 한인들 있잖아요. 네, 네. 한인 막 4세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 네, 1000명 네, 정도 네.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래 유카탄에 20세기 초인가 19세기 말인가 그럴 때 이 유카탄으로 애니갱 그쵸 분들 그쵸.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건너온 넘어온 거라고 분들. 했는데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렇게 네. 좀 배 타고 가셨나 봐요. 그 이번에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나요? 그 에로니모 에로니모 네, 거기에도 쿠바 한인들 얘기 나오는. 에로님 에로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갔다가 열로 넘어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아바나인데 네. 여기 아바나에 이제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아바나는 그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에 이제 수도고 네. 그 전에 수도는 여기에 있는 아 원래는 그쪽이었어요. 네. 어. 산티아고 데 쿠바가 이제 원래 처음에 수도였고 쿠바의 산티아고? 그런 거. 그쵸. 네. 바라코아라고 뜰 텐데 네, 좀 네, 네. 바라코아 뜨는데 바라코아가 이제 17세기에 첫 도시화된 곳이에요. 이 쿠바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점령하고 네, 점령하면서 첫 도시화된. 왜냐면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 그렇네요. 유럽에서 오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도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시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 근데 여기까지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 막 찍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로 저는 산티아고 데 쿠바로 가서 못 타고 가셨는데 열로 갈 때는 이제 오토바이? 버스를 타고 갔죠. 버스? 네, 버스 타고 얼마나 갔고. 걸려? 근데 쿠바 얼마나 나라예요? 나라 면적이 얼마나? 나라 면적 한국이랑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네. 아. 한국이랑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한 네. 5시간 남한 면적. 4-5시간 네. 걸렸겠네요 5시간 6시간 길어가지고 아 길고 얇아서 네, 밤에 타가지고 낮에 도착했으니까 한 아, 12시간. 아 12시간 12시간 정도. 비아술이라고 관광객들만 타는 그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바가 아까도 좀 얘기하긴 했고 이게 쿠바가 많이 겪고 있는 아마도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국인들보다 관광객을 극진히 모셔요. 아무래도 관광 수입, 외화벌이의 수단이 예. 관광업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내국인들은 못 먹게 하는 게 있고 관광객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꼭 관광객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잘 돼 있고 네, 그렇죠. 관광객한테 좀 비싼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아, 네. 일반적으로 이 분들이 타는 버스는 여행자들은 잘 안 타고 여행자들만 타는 비아술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어서 같은 정류장에서 탈 수 있어요. 그냥 그거 타고 이제 절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비아술도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서 뒤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버스였는데 그게 이제 뭐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관광객 줄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폐기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타고 쭉 간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 드 쿠바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경로로 올라와서. 왔고요. 이게 혁명의 경로입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 이렇게 그거 네, 체게바라랑 네, 네, 카스트로가 네, 여기 네, 내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격하는 배로 가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네, 네. 여기가 산타클라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영묘가 있는데 아. 이제 여기서 소식을 들은 거죠. 체게바라 묘지 인근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서 네. 산타클라라. 쿠바의 중부 정도죠. 네네네. 쿠바의 중부 정도고 산타클라라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 아래쪽에 네. 유네스코 남쪽 해변에 도시로 지정돼 있는 이렇게 되게 풍경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아. 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유준열, 이재훈 이런 사람들이 갔던 데가 이쪽 플라야 히론 뭐 이런 쪽이에요. 플라야 히론. 네. 히론 이런 해변 네, 해변까지. 휴양 도시. 네, 그쵸. 네. 이런 플라야 라르가. 네, 딱 아, 봐도 딱 이런 데가 휴양 이제 느낌이죠. 유명한 네, 휴양지. 휴양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북쪽 진짜 유명한 휴양지 바라데로. 네. 바라데로. 그래서 바라데로는 캐나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는 휴양지 위에 쪽이라서 아. 그리고 이쪽에 어디인데 카요코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카요코코. 네, 아무튼 그것도 북부 해변. 네, 북부 해변이고 그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는 곳. 아, 네. 약간 각 러시아나 캐나다에 알려져 있는 휴양지가 각각 네, 좀 네. 다르긴 하고 한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많이 알려져 네, 있고 네, 이게 있죠. 그리고 이제 산타클라라 자체가 여기가 중부에 그 있는 딱 중간이고 그거예요. 그 체게바라 묘지가 있는 데가 산타클라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약간 이순신 동상이 동상, 있구나. 네, 이순신 그쵸? 동상. 네, 맞아요. 이순신 동상처럼 이제 있고 저 따라했나? 네. 뭐라고 써있나요? 지금 안 보이는데 네. 그 뭐더라 혁명 네, 무슨 그런 체게바라가 뭐 쓴 그 관련한 발언문 같은 것들이 막 아. 이렇게 있던 것 같았어요. 얘네가 워낙 말을 잘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피델도 그렇고 맞아요. 얘네가 다 말을 잘하는 애들이라서 네.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뭐 혁명의 차원에서도 이제 뭐 유명하고 중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교통의 요지예요. 딱 교통 중심지예요. 아, 저기 네. 산타 클라라, 네, 산타 클라라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철도가 쫙 퍼지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아, 철도가 있어요? 네. 철도는 근데 안 터졌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기차를 타면은 기차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멈출지 모르고 하니까 저는 원래 기차를 타고 갈 예정이었는데 기차가 좋죠. 기차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주 고장 나고 한대요. 그리고 기차는 이 여행객들만 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다 막 뒤섞여 현지 주민들도 많이 타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이동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동하지. 물가를 1달러가 저 갔을 땐 400페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쿠바 페소 400 CUP였는데 저 나올 때 480 CUP까지 올랐거든요. 많이. 인플레가 엄청 심해요. 지금은 거의 이제 500 넘어가고 60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맨날 지금 계속 보거든요. 2023년에 외국인 통화를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게 확 다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인플레 엄청 심해지고 왜냐면 이제 화폐 통합을 하면서 화폐를 많이 찍어내게 되니까 근데 안에 물자는 한정돼 있고 이래가지고 화폐만 찍어내고 말니까 인플레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안에 또 가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뭐 외국인을 위한 뭐 CUC 같은 돈이나 아니면은 얘네 CUP 같은 페소 같은 거나 내국인용 내국인용. 근데 이제 그게 CUP로 다 통합이 돼 버리고 인플레 심해지고 계속 돈이 이제 자기네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특히나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페소 안 받으려고 해요. 다 달러 달라고 해요. 달러. 네. 그럼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쿠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쿠바의 역사나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아까 일부러 지도를 킨 게 뭐냐면은 이게 쿠바 섬이잖아요. 네.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이 딱 카리브해 북아메리카랑 중간, 이제 네. 남미의 중간에 네. 있어가지고
그 특징이 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딱 여기 스페인 있고 여기 네. 아프리카 이렇게 있어서 항상 쿠바 얘기할 때이 근데 위도상으로 지정을 보면 하죠. 한 이 정도네요. 그 중앙 아프리카 그쵸. 좀 남쪽. 사하라 사막 요쪽 그쵸. 적도 아틀란티스 산맥 있는 뭐 이런 부분 정도 음, 될 거예요. 꽤 남쪽이네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네. 수단 뭐 거의 그 저도 처음엔 한 이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스페인 정도. 네. 근데 생각보다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원래 쿠바가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남미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구성이나 안에 어떤 정치적 역동 같은 거를 좀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원래 원주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 경험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혼혈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인구 네네. 범주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원주민이 있고 혼혈이 있고 백인이 있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어떻게 식민지 이후에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여기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미국이랑 관계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네. 쿠바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쿠바에 원래 원주민이 아주 소수 있었는데 스페인 식민지 경험을 겪으면서 거의 원주민은 없어져요. 거의 이제 학살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집단 제거가 돼가지고 쿠바에는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 처음 갔을 때 쿠바에 원주민들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쿠바에는 원주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없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 아프리카나 유럽 이주민의 후손인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7세기 뭐 이럴 때 IT에서 이제 반란 봉기 일어나면서 노예 봉기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 쿠바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스페인이 또 여기 식민 지배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들어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의 어떤 외향이나 이런 거가 쿠바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외향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쵸. 예, 예. 확실히 멕시코는 우리가 좀 더 원주민들 느끼는 많이 그 원주민들의 그게 있고 사파티스타 혁명 같은 거 막 보거나 막 이런 거 하면 딱 그 느낌이 있잖아요. 멕시코, 페루 네. 뭐 이런. 그쵸, 나라들. 그쵸. 네. 피리 불고 막 이런 느낌. 구성은 네. 쿠바는 어떤 대략 어느 정도야? 쿠바는 한 스페인계 백인 4, 50 그리고 물라타 그러니까 혼혈들 4, 50 정도 되고 흑인 10% 정도. 근데 그 흑인들이 다 이제 서아프리카 쪽에서 사하라 모리 IT로 넘어왔다가 이쪽 가나 뭐 이런 데 가나나 쪽에서 기니 뭐 이런 데. 그래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쿠바로 넘어온 그래서 그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쿠바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들 중에서 설탕 플랜테이션이 엄청 많아요. 그걸로 원래 유명하고 쿠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페인이 쿠바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추출한 자원이 이제 설탕, 사탕수수인데 그때 많이 대문장. 지어졌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일했던 노예들은 대부분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오거나 IT로 건너갔다가 다시 온 흑인들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럼 쿠바가 IT 혁명이랑 어떤 관계가 그래서 있네요. 있죠. 네. 왜냐면 IT 혁명 일어나고 봉기 일어나면서 거기에 흑인 노예들이 쿠바로 넘어오게 되는. 근데 이제 뭐 IT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쵸.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고 했기 때문에 오더라도 다시 또 이제 스페인의 노예가 되는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쿠바에는 공식적으로는 인종차별이 폐지되어져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피델이 잡고서 거의 혁명 이후에. 네, 혁명 이후에 한 58년, 그러니까 59년 때 이후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종차별 철폐였는데 혁명을 하기 전에 있었던 그 군부 독재 정권 자체도 그때 대통령이 혼혈이에요. 되게 좀 이게 또 혁명의 대상이 됐던 그 체계화 평전에 바티스타 나왔던 맞아요. 체계화 평전에 나오죠. 맞아요. 근데 바티스타도 물라토예요. 스페인에서 해방되고 미군이 개입했다가 다시 이제 완전 독립을 해가지고 바티스타가 군부 독재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는데도 쿠바의 주류 세력은 백인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인종차별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럴 정도로 이제
어쨌거나 대통령인데도 예. 그 바티스타 군부 독재가 어쨌든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한 언제쯤일까? 한 20세기 초 이럴 때인가요? 19세기 말. 19세기 말. 19세기 말에 해방되고 미군이 한 반세기 정도. 미국이 한 10년 정도 개입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독립을 완전 하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미국이 계속 개입을 하죠. 그렇죠. 좀 네. 친미적인 부르주아 정권. 그리고 막 저 위에다가 막 카지노 세우고 뭐 이러고 이제 그게 우리가 많이 하는 대부 3에 나오는 장면이 다 그 쿠바 위쪽에서 나오는 건데 저때 이제 카지노를 많이 세우고 있었던 네. 거구나. 그때 막 호텔 세우고 카지노 세우고 이래요. 그래서 진짜 저는 가서 대부 노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거기서요? 그 휴양지에서? 휴양지가 약간 아니고 그 향수로 오는 하바나에 이제 아니 언제 센트로 하바나 아직까지. 센트로 하바나가 있고 아바나 비에아가 있는데 아바나 비에아가 그런 예전 올드 하바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건물들 있고 주로 그때 이제 뭐 대사관, 영사관, 뭐 카지노 같은 호텔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곳이거든요. 막 좁은 골목길이 있고 막 엄청 옛날 건물도 있고 있는데 거기 곳곳에서 그 거리의 악사들이 대부를 연주를 하고 있어요. 너무 지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스산한 느낌이 나는. 누구는 막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 누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 곳곳에서 다 대부를. 아무튼 그렇게 이제 쿠바가 그렇게 됐다가 이제 1953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혁명의 운동들이 쭉 일어나는 거고 연도보다 그냥 계급 집단으로 보면은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도 번역돼 있긴 한데 아바나 선언 번역돼 있거든요. 아바나 선언이라는 책이요? 네, 책이 있어요. 피델 카스트로의 아바나 선언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처음 잡혔을 때 수감됐을 때 한 뭐 발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되게 유명한 건데 역사가 뭐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그 되게 유명한 발언인데 그런 거랑 이제 정권 수립하면서 했던 1차 선언, 2차 선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역사가 나를 무죄로 선고할 것이다. 네. 그게 엄청 유명한 그쵸. 명언처럼 되어 있는. 지금도 무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무튼 그 책에도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원래 피델이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래 사회주의자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혁명에서 독재 정권을 타도해서 이제 전복을 했을 때 그때도 쿠바에 있는 공산당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지지나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없이 진행된 중간 계급 엘리트의 전투. 였기 때문에. 였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스티븐 소더버그 했던 거기서도 중간중간만에 굉장히 긴 거 굉장히 힘들게 보거든. 보면서 이제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영화. 체게바라 다큐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 영상 같은 거 조금씩 중간중간에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해요. 그 노동조합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그때는 어땠어요? 막 이런 얘기들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영을 못 받은 혁명이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서로 간에 같이 뭔가 혁명을 준비하자거나 이런 시도가 없었나 없었던 거의 뭐 게릴라 전을 전하고 한 이런 거 거니까. 하니까 그쵸. 노동자들이 왜 게릴라전이 게릴라전 있을까요? 하고. 약간 중국의 정글. 중국 그 그러니까, 대장정의 맞아, 영향 그것도 약간. 속에서 그랬을까요? 마오주의적인 어떤 전략을 펼치는 건가요? 아... 라고 궁금하긴 한데 아닐 거예요. 남미의 영향 아니죠. 아니에요? 남미에 정글이 많고 막 그래서 아. 지형을 이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환경에 있던 거에 어떤 영향. 그게 그리고 이 섬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섬이라서. 섬이라서 이제 그 정권은 아바나 위에 있는데 보카타 배경부터 치고 올라가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동료 하나씩 도시를 먹어가면서 가는 거죠. 곧바로 아바나에서 정면 승부하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하나씩 도시를 먹어가면서 힘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힘을 이렇게. 키워가는 방식으로 지지자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그런 혁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가 일단은 한 번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을 거의 2세기 겪으면서
설탕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확 커지고 그때 생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타클라라 같은 철도가 깔리면서 설탕 무역을 하기 위한 항만 생기고 철도 깔아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미군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관광단지처럼 카지노 이런 거 만들어지고 막 이런 관광단지화가 이제 아바나 중심으로 됐다가 그러면서 또 미국이 여러 설탕 기업들을 거기에 또 막 만들기도 하고 뭐 기업들이 있다가 이제 혁명을 하면서 피델이 다 몰수를 해요. 강제 몰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게 이제 그게 계속 걸려져 있는 게 있죠. 미국 기업들을 다 당시에는 강제 몰수하거든요. 쿠바 어떤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착취가 너무 오랫동안 쌓였으니까 그때 환영했을 뭐 것 같아요. 환영했을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부터 치고 올라올 때 엄청 많은 환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혁명도 알겠어요. 성공하고 게릴라에 의한 혁명이었지만 어쨌든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으로 언급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몰수하고 이런 분배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 혁명을 했던 그 투쟁이 어떤 집단과 조직으로 인해서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도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혹은 뭐 러시아나 다른 사회주의 혁명들은 사실 농민들이 한 역할도 꽤 크고 그쵸. 다 그게 있잖아요. 당도 어쨌거나 그 볼셰비키 당이 했고 근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죠. 공산당도 이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어떤 농민들 혁명가 엘리트 집단이 무장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죠. 네. 농민들도 막 적극적인 조직화돼서 막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독특한 또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가거나 이제 진행할 때도 좀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부의 영향이요? 아니면 다른 집단들과의 다른 경향.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델이 좀 더 이제 공산주의 혹은 뭐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척을 지게 되면서 소련이 지원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오히려 과정들 속에서 사후적으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좀 더 사회주의자 혹은 뭐 공산주의자로서의 면모가 강해진 거지 그 전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독재 타도 이런 맥락이 더 강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을 했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혁명했고 무상주거, 뭐 무상의료, 뭐 무상교육 막 이런 맞아요, 거 막 맞아요.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어려워지면서 그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어쨌든 돌파를 해보려고 어떤 도시 농업, 맞아요. 뭐 생태 에너지 농업, 전환, 뭐 에너지 이런 전환 거를 이런 거 많이 시도했다, 한다. 네. 그래서 아직 버티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다가 피델 카스트로가 죽었대. 한 10년 전쯤에 맞아요. 네. 그런 뉴스를 들었던 것 같고 그쵸. 그... 16년 딱 거의 10년 됐네요. 아 이제. 그래요? 그 딱 그 정도까지 그렇죠. 미국하고 이 쿠바의 관계를 항상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제 그거를 항상 많이 비유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피델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봐라 저기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있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쿠바 같은 경우에는 무상 주거, 무상 교육 그리고 이제 무상 의료 요거 세 개를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고 쿠바에서도 가면은 엄청 그런 거 많이 적혀 있는데 인간, 인류의 뭐 맨카인드 이런 거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구호 같은 거. 네, 구호 같은 건데 이제 그 최소한 여기서 쿠바에서 살면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게 또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쿠바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재난 대참사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의사들 의료진. 많이 보내. 맞아요. 네. 그쵸. 휴머니즘적인 사회주의가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료 역량이 되게 뛰어나다고.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그걸로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했고 그래서 1인당 집이 하나씩 그냥 다 분배됐다고 생각하시면 뭐가요? 집이 그때 이제 집. 네, 타토지 몰수. 몰수에서 네, 주택이. 네, 부상 1인 1집 이렇게 1인 1집 그래서 막 한국에도 뭐 2010년대 막 이런 때 한국에도 막 그런 뭐 EBS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하면 예전에 저도 보고 엄청 놀랐는데 그 여기는 부동산 중개나 이제 그런 공인 중개사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1인 1집이 있고 자기 소유니까. 그래서 음. 집을 카피톨리오 광장, 아까 그 국회의사당 있는 그쪽 광장 앞에 가면은 저 갔을 때 못 봤는데 예전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앞에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다가 내 집이 위치가 어디고 몇 평이고 나는 지금 어떤 형태의 집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걸 다 붙여놓고 서로 그걸 통해서 집을 교환하는 이런 교환 시장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갔을 때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교환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려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집이 낡고 막 이래가지고 다 요즘 막 그 뉴스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처럼 다 막 부셔져 있고 막 성면 들어 그 막 골조만 나와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철근 콘크리트만 보여져 있고 막 이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에 사냐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집들인데도 어쨌거나 소유하고 있는 집들이 있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뭐 서로 교환하고 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교환. 예, 예. 교환 제도로 하거나 무상 교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쿠바의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 나왔는데 문맹률 뭐 1%막 이런 정도로 아, 웬만한 사람들 영어도 하고 다 그래요.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맞아. 하고 당연히. 예. 그 정도로 이제 고내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의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유명하고 근데 세계가 다 없이 몰락한 상황. 지금은 예. 뭐 의약품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도 부족하고 왜냐면 교육 가르칠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부셔지고 막 해서 했죠. 6, 70, 80년대 쿠바가 미국이랑 각을 세우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쿠바는 이제 그거를 미국의 어떤 그런 불평등 저기는 길거리에 홈리스 있고 뭐 못 배우는 사람도 많고 굶는 사람도 많고 한데 우리 쿠바는 그런 게 없다. 그 체제의 그 위대함을 자기 체제의 위대함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고 네, 그리고 충분히 다들 그런 다들 거기에 이제 엄청 경도돼 그러니까요. 있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엄청 어려워진 게 어쨌든 미국이 엄청나게 붕괴를 미국 했기 때문에 때문이죠. 금수로치 그것도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 금수로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 이후에 기업들과 토지 몰수를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인 거죠 미국이. 궁금한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눈치를 보느라고 수교를 안 맺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수교를 맺은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쿠바랑 그래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었던 미국이 오바마 때였나? 오바마 때죠. 그런 뉴스가 살짝 있었던 맞아요. 오바마 때죠. 것 네. 같더라고. 그죠? 오바마 때 많이 완화됐고 아마도 그 시기 때 한국도 그러면은 추진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대사관 들어온 이유랑은 상관없지만 쿠바의 한인 대사관이 남한 대사관이 들어간 이후에 생겼던 문제가 되게 유명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했긴 했는데 북한 대사관에 있던 사람이 남한으로 귀화를 했어요. 맞아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네,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북한 사람이 한국 대사관 생기니까 걸로 가가지고 저 이제 남한으로 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랑 같이, 네. 누구도 이일규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한 번 북한 대사관이 다 뒤집혔대요. 쿠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랑 북한 사람들이랑 지나갈 때도 뭐 인사는 안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그냥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눈도 못 마주치는. 서로 때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희 사진 보면서 갑자기 얘기해 주시는 거야? 사진 띄워놓으셨길래. 그냥 그래도 뭐라도 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쿠바 상황만 잠깐 좀 하면은 쿠바 요즘 막 뭐 미디어에서 보면 항상 뭐 쿠바 뭐 쓰레기산 혹은 뭐 이렇게 건물 붕괴 직전의 건물 전력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는 사실 그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원래. 네, 뭐 요즘 미디어는 그 문제 생기고 나서 갑자기 쿠바 가가지고 뭐 그 이후에 막 쓰레기산이 생기고 그림이 되는 거 갑자기 보여주는 뭔가 이런 거잖아요. 것처럼 막 엄청 되게 호들갑을 떠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원래 그런지는 이제 꽤 오래됐고. 꽤 오래됐고 특히 그 큰 전환점이 팬데믹 때 왜냐면 관광객이 확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전환점.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도시만 보더라도 일단은 이 도로나 이런 데들이 정비가 잘 안 되는 기본적으로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비가 안 돼 있는 도로들
기본이고 네. 그래서 밤에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요. 밤에. 네. 왜냐면은 뭐 빛이 없는 데에는 밑에 막 파이거나 뭐 이런 데들이 아. 있어서 다칠 수도 있고 아. 이게 처음에는 범죄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쿠바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워낙 잘 돼 있는 데라서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로 그렇게 위험하진 그런 않고 건 아니고. 오히려 뭐 길 문제나 뭐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쓰레기산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레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 한데 그거는 이미 얘네 코로나 이후부터 전력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안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가 다 쌓여 있어요. 그거를 물론 처리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보수 이런 것들도 이걸 건물을 보수할 수 있는 재료나 자재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람도 없기도 사람도 하고 없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임금을 주기 어렵기도 하지만. 임금을 주기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가서 하다가 안 해요 또 며칠. 그리고 이 쿠바 사람들의 재밌는 국민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놀고 그런 이미지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책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두의 책임입니까? 네, 공동체의 책임이니까 개인의 책임이 없어서 진짜 만약에 저랑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몇 시에 보기로 했어. 안 근데 그냥 안 나와. 나와. 뭐 전화 계속 안 받아. 막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다가 보면은 저쪽에서 누구랑 막 얘기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냥 약속은 약속이고 그냥 주변에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누구랑 얘기하는데 막 1시간 얘기하고 그것도 약속이지만 까먹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나가다 이 친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되게 여유로워요. 엄청난 이 치열한 경쟁이 시달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완전 사람들로서는 달라요. 정말 그 시간 개념이 우리랑 완전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부러운데 약간. 그리고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랑 갑자기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을 갑자기 막 해요. 막 서로. 근데 되게 우리는 막 주식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조금 다르긴 또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죠? 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건데 제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몇 명의 쿠바노들이 막 이렇게 막 토론을 막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스페인어 엄청 잘하는 게 아니고 완전 조금밖에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알아듣는 게 좀 있어서 들었는데 자기는 사회주의 체제가 더 좋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 가면은 언제나 트라바오 이런 거 계속 일만 해야 된다고. 일만 해야 워크 네. 맞지. 계속 일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끝이라는 거야. 국가가 해주는 게 없고. 근데 자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놀 수도 있지 않냐. 일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국가가 뭔가 해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걔네는 그런 투로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저를 가리키면서 쟤를 봐라. 쟤 봐라 지금 너무 얘가 바쁘게 힘들게 계속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쟤를 봐라. 쟤 나이가 40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젊어 보이냐. 그게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한테 저 나이 이렇게 소개하고 하다가 40이라는 걸 제가 올해 40인데 40이라는 거 듣고 그냥 엄청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젊냐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친구가 한 얘기예요. 봐봐라 자본주의는 저렇게 살기 좋다. 색깔이 난다. 너무 영해 보이지 않냐?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바쁜 백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표현은 못해요 제가 스페인어로.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젊게 살아요 정도 이제 얘기한 거지. 봐라 자본주의가 얼만큼 풍요롭냐. 저렇게 젊게 살 수 있다. 그런 건가? 그건 아닌데. 이 아시아 사람들이 대체로 젊어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있고 그리고 저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그래도 예외적이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안 하고 백수니까. 그래 지금 만약에 노동자로 20년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왔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으로 살고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다 스페인어로 그래? 제가. 네. 근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냥 계속 그런 체제 얘기에 관련된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실패한 사회주의이다 보니까 붕괴되고 있는 사회주의이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배급제나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불만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욕을 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사회주의 우리가 이 체제가 우리한테 해준 게 더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좀 약간 세대 갈등 같은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나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말을 하나 보네요, 토론을. 진짜 그런 토론을 너무 수다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중국에서도 그런 거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다 마주쳤는데 얘기를 막 1시간 넘게 막 계속해요. 맞아요. 그런 토론을. 네. 저한테도 너무 심지어 유명하죠. 지나가는데 꼬레 언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북한 얘기하고 막 남한 얘기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좀 쿠바가 심심해서. 네, 쿠바 사람들은 북한이 뭐 어떻고 막 이런데. 아. 근데 진짜 심심한 것 같았어요. 그냥 이런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 또 그렇게 엄청 발달하지도 않아. 알지 않았고 뭐 유튜브 잘 안 보실 것 같고 그죠? 네. 좋네요. 데모는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산당 혹은 정부가 개최하는 집회 말고 나머지는 다 허가가 안 나요. 불어. 네, 다 불어요. 반정부 집회 불어. 네, 다 불어요. 잡혀가요. 근데 지금이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력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밤에 시위를 한다거나 아 사람들이 네. 반정부 반정부 시위 같은 걸 한다거나 혹은 뭐 리베르타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벽에다가 쓴다거나 낙서. 자유 이렇게 그래피티 같은 거 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은 좀 늘어 그런 식의 났고, 조합. 지금은 그런 식의 이제 시위들이 조금 늘어나고 뭐 혹은 막 냄비 치고 막 이런 거 혹은 막 이렇게 그쵸. 악기 퍼커션 같은 거 계속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지 이게 막 정식적으로 우리 프로 시위꾼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런 식의 시위는 많지는 않았고 2021년 때 좀 크게 한 번 있었다고 이제 그때 한 500명 정도가 다 잡혀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애초에 진압하는 CDR이라고 우리의 한국 정당 체제로 치면은 지역위원회 예전으로 치면 지구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산당의 각 도시에 각 마을에 각 지부들이 있는데 그게 CDR이라고 해가지고 혁명수호단 뭐 이런 거예요. 네. 혁명수호단. 지역 혁명수호단. 그 사람들이 이제 CP추처럼 다 기능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시를 다 해요. 감시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여행객이 오면은 여행객이 왔는지도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안에서 어떤 뭐 반동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그런 걸 계속 감시하다가 이제 당에다가 보고를 하고 하면은 몰래 그 사람이 갑자기 체포되거나 체포된다거나 혹은 사라진다거나. 사진 몇 장만 더 보여주시면. 아 그럴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쿠바를 상징하는 게 빈티지카잖아요. 네네네. 예, 영상이 있었다. 이거 사람 지나가는 걸어가는 이렇게 정말 이런 네. 이게 골목 걸으면서 찍은 건데 네. 이런 느낌. 여기가 센트로하바나예요. 여기가 아, 센트로하바나. 아바나 구도심. 네, 그 도시. 요런 식의 차가 엄청 많은데 미국 금수 조치하고 막 이러면서 차가 더 이상 못 들어오기 때문에 빈티지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들어오는 차들은 대부분 파나마를 통해서 새 차들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때 러시아에서 많이 차가 들어와서 라다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여기는 러시아 없는- 차예요? 네, 러시아 차인데 그거 진짜 많고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갓그랜저 같은 느낌의 차인데 그거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기에 옛날에 있는 포드 차 막 이런 것들은 다 그 혁명 이전에 있었던 차들인 거예요. 진짜 옛날 차. 진짜 옛날 차. 70년 된 차. 네. 네. 그런 빈티지 차.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빈티지 카 막 이래서 오면은 막 C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뭐 찰사 그리고 막 빈티지 카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작 오면은 매연 장난 아니고 차가 오래됐으니까 냄새 엄청 나고 막 이래서 공기 안 좋지. 그리고 뭐 그런 살사 이런 것들도 관광용이 좀 더 많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레게똥 들어요. 레게똥? 네, 그러니까 그 레게가 이제 라틴 쪽에서 레게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힙합이 된 결합된 뭐 이런 음악인데 그래서 이제 다 레게똥 들어요. 다 길거리에서 다 그냥 레게똥이에요. 살사 같은 거 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가 같은 것도 사실 시가보다는 그냥 일반 담배를 많이 피긴 하죠. 이런 차들이 쭉 있는데 여기도 있고 그냥 나 있죠. 기본적으로 그때 들어왔던 차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랑 들어온 차가 있고
한국 차들이 꽤 많아요. 한국 차가 진짜 많고 왜 그럴까요? 현대, 대우, 파나마 통해서 중고차 판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대, 막 현다이, 뭐 삼성 막 이러면서 삼성 막 이러면서 엄청 이래요. 주로 가전제품이랑 차랑 휴대폰 같은 것들 한국 거 많이 쓰고 K컬처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기서도 네, 워낙 난리예요. 그래서 저도 갔을 때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애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한국어 매일매일 조금씩 알려주고 한국 돌아와서도 그 친구한테 알려주고 하다가 쿠바 상황 너무 안 좋아지고 하면서 연락 다 끊겨버렸는데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빈티지 카드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끊기니까 빈티지 카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색깔도 화려한 이렇게 색깔도 화려한 게 저 멋있다. 얘네가 페인트 칠을 다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센터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네, 그래서 페인트도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칠하다가만 페인트도 있고 되게 많아요. 페인트 자체도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차 하나 있는 사람들은 관광객들한테 차를 운전해 주는 걸로 돈을 버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차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를 고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차를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품이 없고 막 망가졌고 하니까 어떻게든 부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임기응변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난 걸로 또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약간 관심 있는 주제이시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소규모 어떤 기술적인 네. 임시 청계천 방편으로 위치로 만들어간 쪽에 거. 많이 있는. 그런데 아무튼 여기 쿠바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빈티지 카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빈티지 카를 잘 몰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요거 활용하는 것도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원유값 올라가고 하면서 휘발유를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거 더 힘든 거죠. 그냥 그렇네요?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네.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쿠바 사람들 얘기를 못했어요. 쿠바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못했네. 네. 인트로 같은 지금 맞아요. 인트로 같은 얘기를 인트로를 했네요. 네. 인트로를 한 거고 다음에 오셔가지고 네. 이어서 하나요? 이어서 다음 주에 할까요? 이번 주에? 네. 그러면은 그러면 너무 좋고요. 네. 오늘은 그 쿠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인트로를 우리가 같이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쿠바 잘 모르니까 너무 멀리 있는 나라고 예고편인가요? 네 인트로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쿠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쿠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나,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근데 당장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그 어떻게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미국이죠. 미국이 그렇게 너무 가혹한 경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쿠바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냥 안 좋아지는 것 뿐인데 그게 뭐 그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식민주의 강타를 했던 거고 미국 자본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완전히 또 권위주의 독재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토론을 즐겨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그 느낌도 당연히 있죠. 것 같고 네,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오늘 뭐 훨씬 재밌는 이야기. 오늘 무슨 얘기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 오늘은 인트로. 인트로 격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할 거나 기억할 만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쿠바 혁명 자체가 되게 좀 복잡한 과정 속에서 좀 진행됐다는 거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주거랑 무상교육이랑 무상의료 요거를 하게 하는 또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바로 붙어 있다는 그 엄청 조그만한 섬나라가 엄청 큰 곳과 붙어 있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어떤 체제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도 또 그게 또 작동한 거일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섞여져 있는데 그냥 그런 특색이 있는 곳이 쿠바의 쿠바성이다. 쿠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쿠바니다드 뭐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쿠바니다드, 네, 쿠바니다드, 쿠바적인 네, 쿠바적인 것, 음. 뭐 쿠바성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쿠바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지정학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약간 찍먹했다 정도가 이제 인트로. 좋아요. 찍먹. 네. 원래 찍먹 하려고 한 겁니다. 네. 그 오늘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근데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주의 민중가요를 아, 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쿠바 뭐 어떤 그 좋은 노래 없나요? 그러니까 쿠바의 민중가요 많이 하는 거는 뭐 체게바라를 위한 노래가 하나 있긴 하죠. 뭐죠? 체계바라를 시엠프레 뭐 시엠프레 꼼파네로 뭐 이런 제목. 시엠플의 네. 아스타 시엠프레 그 코만단테. 아스타? 네. 이거요? 네, 이게 유명한 아스타 시엠프레. 코만단테. 카를로스 푸에블라라는 가수가 부른 아스타 시엠프레고요. 이 제목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스타 시엠프레 코만단테니까 사령관님 영원히 이영. 안녕 뭐 이런 거. 사령관님 체게바라 네. 체게바라 사령관님 영원히 네. 안녕.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